경주에 위치한 한 업체가 경주시와 협약을 맺고 요소수 공급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해 지역 요소수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기업인 포스코를 규탄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삼척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홈팀 알힐라를 상대로 12년 만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경북 동해안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사흘 동안 1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영덕군에서 오늘도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덕군은 처음 확진자가 발생한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생 2명 등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관련 중고등학교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경주에서도 오늘 확진자 6명이 발생한 가운데 중학생 1명이 확진돼 해당 중학교에서 전수검사가 실시됐습니다. 어제 간호조무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경주 노인요양병원의 전수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해당 병동은 당분간 코호트 격리 수준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포항시에서도 오늘 정오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명 발생했습니다. 한편 어제 확진자가 발생한 A 연구소에서는 직원 400여 명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요소수 대란으로 물량 부족과 가격이 폭등해 지역의 시내버스 업체나 화물업계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데 경주에 있는 한 요소수 생산업체가 경주 지역에 요소수를 매달 10만 리터씩 우선 공급하기로 약속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지역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는 모두 42대, 매달 수백 리터의 요소수가 필요하지만 최근 요소수 대란으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평소 가득 차 있던 요소수 탱크도 30%만 남아 공급난이 장기화되면 버스를 멈춰 세워야 할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요소수 대란으로 인해 가지고 수급할 것도 많이 없고 지금 그 단가도 많이 올라서 회사 자체에서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소방차와 청소차, 화물차 등 경주 지역에서 요소수가 필요한 경유차는 모두 9천여 대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주시 외동읍에 있는 요소수 생산업체가 경주 지역에 우선적으로 물량을 공급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경주 시내버스에 요소수 2,000리터를 무상 기부하고 경주시와 협약을 체결해 매달 경주에 10만 리터 이상의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원료 공급이 수월하진 않지만 원활하진 않지만 저희가 시와 협력하여 월 100톤 이상은 공급할 분량을 항상 비축하고 있겠습니다. 경주시는 다음 달부터 지역 내 요소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반 시민들의 승용차용 요소수 공급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 지역에 요소수를 필요로 하는 차량이 거의 한 9천여 대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수요처에 안정적이고 우선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 지역 요소수 생산업체의 협력으로 지역민들의 요소수 부족 사태가 해소될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킹파흐드 스타디움에서 홈팀 알힐랄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치릅니다. 포항은 공격 자원 이승모와 주전 골키퍼 강현무가 경기에 나서지는 못하지만 강상우와 신진호, 김호남을 중심으로 짜임새 있는 공격을 펼쳐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는 알힐랄을 물리치겠다는 전략입니다. 6만 8천여 관중석에 사우디 현지 축구 팬들이 가득 들어찰 것으로 예상돼 포항 선수들은 일방적인 응원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한편 포항에서는 김병삼 부시장을 비롯한 15명의 응원단이 사우디 현지로 날아가 선수단을 응원할 예정이며 포항시 축구협회는 메가박스 남포항점에서 단체 응원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정부 계획에 발맞춰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포스코. 그런데 정작 포스코 그룹이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환경단체가 오늘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전합니다.
10년 연속 국내 기업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포스코. 기후위기에 대한 전 세계적인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포스코도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기존의 화석 연료 중심의 경제 구조를 수소 에너지로 전환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 환경단체들은 포스코를 기후 악당이라고 부르며 규탄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포스코가 국내 최대 규모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탈석탄, 탈화석 연료로 가는 세계의 어떤 움직임에 반대되는 행보를 이런 식으로 해서 포스코는 정말 기후 악당이라 불러도 무방합니다. 완공 예정 시기는 오는 2024년. 1, 2호기가 모두 가동되면 연간 1,30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전망입니다. 연간 국내 온실가스 배출 총량의 1.8%에 달하고 정부가 2025년까지 감축하고자 하는 양보다도 더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린 뉴딜로 예산 투하하면서 엄청나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냥 온실가스 배출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업을 그대로 두고 있는 굉장히 모순적인 모습을. 세계적인 탈석탄 추세에 따라 석탄 화력 발전소의 가동률은 2040년까지 20%대로 떨어질 거란 분석과 함께 탄소에 대한 강력한 규제도 예견되는 상황.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건설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합니다. 건설한 다음에 가동하면서 그 뒤에 가서 탄소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훨씬 어려운 거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그것이 합리적이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포스코 측은 국정감사에서도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지하게 되면 이제 3조 3천억 손실이 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석탄 발전이 중지가 된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상관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의 한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최근 부당 노동 행위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금속노조가 오늘 대구 고등검찰청 앞에서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조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불거진 노동 문제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사업주를 비호하고 있고 명백한 불법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북 경산의 한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도 부당 해고가 발생했지만 검찰은 도리어 해고 노동자를 기소했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경북도 의회가 11조 규모의 내년 경북도 예산과 5조 규모의 경북교육청 예산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도정 질문에서는 공공의대 경북유치와 대구 경북 행정통합 재추진 계획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미경 의원은 지역대학의 의대가 모두 대구에 있다고 지적하고 안동대의 공공의대 유치를 주문했습니다. 대구 경북을 TK 한 권역으로 묶어놓고 대구의 의료 인프라를 집중하게 해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고 이 가운데 경북 북부 권역만 소외를 받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바이오 산업 거점인 안동과 포항에 반드시 공공의대 연구 중심 의대를 설립하여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정현 의원은 지역과 지역 간 초광역 행정 통합은 이제 세계적 추세가 됐다며 장기 과제로 중단된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의 재추진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글로벌 도시들과의 경쟁을 위해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특별자치, 광역자치를 대구 경북이 우선에 할 수 있는 거 가장 중요한 게 교통하고 문화, 관광 아니겠느냐. 그 두 분야에 대해서 기획경제위 박채아 의원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정책 개발을 주문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처음으로 11조 원대 예산을 편성했다며 도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상 회복과 미래 경제 구조로 대전환 그리고 경북은
복지 체계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경북교육청도 올해보다 16.1% 늘어난 5조 1,162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 결손 회복,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 환경 기반 구축,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교육 안전망 구축 등 학생과 학교 현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3일 최종 확정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북도의회 박미경 의원은 오늘 도정 질문에서 경북 지역의 고질적인 의료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일 뿐만 아니라 전국에 42개나 있는 상급 종합병원이 단 하나도 없을 만큼 의료 공백이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병원에 가더라도 전문의와 장비가 부족해 타 지역 병원으로 전원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한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행정에 불만을 품고 포항시청 공무원에게 염산을 뿌린 60대 시민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 1부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등의 혐의로 64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포항시의 택시 감차 사업으로 택시 매매가 금지돼 차량 중개를 할 수 없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지난달 29일 시청에 무단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염산을 공무원 B씨에게 뿌려 눈 등에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이 지난해 2월 포항의 유치원 부지 선정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포항교육지원청과 경북교육청 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두 기관의 유치원 관련 부서에서 컴퓨터 자료와 서류를 확보하고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전현직 교육청 공무원 7, 8명에 대해서도 사무실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오늘과 비슷한 강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주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아침과 낮 할 것 없이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은 2.3도, 경주는 1.9도로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아침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요. 내일 아침에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고요. 낮에는 10도를 웃돌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 동해안에 내려져 있던 한파특보는 조금 전 모두 해제됐지만 찬바람을 끌어당기는 바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경보가, 포항과 영덕, 울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시설물 관리 계속해서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0도에서 3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영덕 11도, 울진 12도, 포항과 경주 13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3도, 독도 6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9도, 독도 11도까지 오르면서 울릉도와 독도의 낮 기온도 오늘보다는 조금 높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계속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술 이전 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인 2021년 포항사업화 유망기술설명회가 오늘 포항 테크노파크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포항공대 등 6개 기관이 참석했으며 바이오 헬스와 에너지 환경, 첨단 기계 및 소재 분야에서 112개의 우수 유망 기술이 출품됐습니다. 기술을 이전한 기업과 이전받기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 자금 지원 방향을 알려주는 설명회도 함께 열립니다. 문화재청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인 경주 구황동 당간지주를 분황사 당간지주로 이름을 변경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는 분황사 입구 남쪽과 황룡사 사이에 세워진 것으로 현재 보물로 지정돼 있는 망덕사지와 보문사지 당간지주와도 유사한 형태로 보이고 있습니다.